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베트남 사업 이야기, 정인태입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에서 소시오패스 대처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이 이제 무비자로 15일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베트남에 와서 뭐 잠시 또 국경을 넘어갔다 와서 뭐 캄보디아라든지 뭐 라오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굉장히 가깝죠. 네, 이러한 국경을 넘어갔다 와서 다시 또 비자를 그냥 뭐 여행 비자로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쉽게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거주하기 쉽고 접근 가능성이 좀 쉽다라는 특성 때문인지 한국에서 이렇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이제 이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데요. 나쁜 짓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이용하는데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끊임없이 숨기다가 발각이 되면은 거짓말로 그것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로 덮고 또 거짓말로 덮고 또 거짓말로 덮고 그걸 덮기 위해서 각종 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자기가 굉장히 아프다든지 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뭐 힘들다든지 심지어는 뭐 자살 소동을 벌인다든지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접근이 쉽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이 소시오패스가 20명에 1명꼴로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소시오패스들이 베트남에 와서 왜 한국인들한테 접근하기가 쉬울까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외로워요, 외로워. 외롭다 보니까 그냥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일반인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베트남 사람들하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한국인을 만나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시오패스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위장한 채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일단은 전문가들의 정의를 먼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어,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의미하는 소시오패스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형태를 지속해서 보이는 특성이 있다. 사회적인 규범이나 도덕상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반사회적인 행동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며 대부분 불법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이렇게 겪었던 사람들 보면은요, 뭐 베트남에 당당하게 그걸 얘기하는 게 참 신기했어요. 뭐 마약 관련 일을 하고 싶다. 또는 뭐,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좀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파렴치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숨기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들통이 안 날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DSM-4의 진단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대해서 DSM-4는 우리가 그 정신의학 전문 단체에서 이렇게 기준을 만든 겁니다. 볼까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하는 패턴이 15세 이후로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다음 7가지 특성 중 3개 이상을 충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며 구속당할 만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횡령 같은 거 되게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있다 그러면은 뭐 출장을 갔다 그러면은 출장료를 막 펑튀기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친구랑 만난 일을 회사의 뭐 업무 추진비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한 반복적인 거짓말. 네, 개인의 이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이 들키게 되면은 뭐 굉장한 분노, 예? 분노고 뭐 나이가 굉장히 자기보다 뭐 굉장히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뭐 싸움을 걸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쾌락. 뭐 베트남에 보면은 이제 가라오케 같은 게 많죠. 가라오케 같은 데 가서 이 한국인들을 글로 이제 자기가 안내한다라는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술값이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이상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한 반복적인 거짓말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여자들을 굉장히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여자들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이용하겠죠. 네, 가명을 사용. 그러니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당당한 사람들은 자기 사진을 올려놓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또는 타인을 속이는 사기 행동. 타인을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데 뭐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충동적이고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해요. 충동적이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이런 특성을 전문가들이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빈번한 육체적 싸움이나 폭력에서 드러나는 호전성. 이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공격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자꾸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주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 네, 아주 그 안전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죠. 꾸준하게 직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네, 당연하겠죠. 꾸준하게 직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국에서는 금방 드러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도 잘 못할 겁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동. 돈을 빌려놓고 이거를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들이 대신 갚아준다든지, 아직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책임감, 돈을 빌려놓고 이걸 이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빚이 뭐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나타나는 지속적인 무책임성, 네, 이런 무책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절도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그렇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학대하고 절도를 하고 나서도 무관심하거나 합리화하는 행동으로 자책의 결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합리화를 시키니까 뭐 정말 뭐 대화하다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대화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베트남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에 이렇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적응해서 오는 사람들, 도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훌륭하신 분들도 많아요. 훌륭하시고 아주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나기 힘들어요. 네, 그런 분들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좋은 분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잘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한테 호의를 베풀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연속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